자, 이번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행 관련 교육부 권고안 의결이라는 서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일단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이라는 서류가 발표가 되었죠. 이 서류는 2028 대학 입시,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보게 될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큰 구상안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발표하자마자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 더 심의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끝에 시안이다라는 얘기가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하게 의견을 드려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향후 교육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부와 동등한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또 장기적으로는 교육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될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어떤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자신들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관련 교육부에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안이 우리가 봤을 땐 어떠하니 너네들이 어떠한 식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아까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가장 힘이 세다. 장기적으로는 교육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권고안 정도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실제로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서류다라고 좀 보셔야 하는 서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조금 더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24년 2월까지 최종안을 발표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안에는 사실 이 내용들이 100%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 권고안이 사실 거의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요. 1.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교과 9개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 단, 융합선택 과목에 대한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협의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고등학교의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과목을 절대평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원래는 사회와 과학 전부 다 내신을 매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회와 과학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듣는 과목이 학생마다 굉장히 많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과목별로 듣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겠죠. 과목 체계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공통과목에서 융합선택으로 갈수록 좀 더 심화되어 있고 좀 더 어렵고 세분화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융합선택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세분화된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목별로 듣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신을 굉장히 따기 힘든 과목일 수 있고 내 전공과 맞지 않는데 내신을 따기 위해서 특정 과목에 쏠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가장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융합선택 과목은 이번에 내신을 산출하지 않기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변화가 무엇을 시사하느냐라고 하면요. 과학과 사회 과목의 변별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왜냐고 하면 가장 심화되고 가장 세분화된 과목이 이번에 내신 등급을 내지 않기로 결정이 되면서 어쨌든 사회와 과학 과목에 내신을 내지 않는 과목의 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은 좀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고 하면 여기 진로 선택 과목만 가더라도요.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심화된 과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진로 선택은 그대로 내신을 매기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융합선택만 내신을 매기지 않기로 한 변화는요. 어느 정도 사회와 과학 과목에 심화된 과목의 변별력을 조금은 줄이려고 하는 시도긴 하지만 이것들이 극단적이진 않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여기 과탐을 한번 보면 과탐의 진로선택 과목에는요. 메디컬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할 과목들이 좀 보여요. 그런데 이 과목들은 제가 봤을 때 메디컬을 가지 않을 학생은요 좀 기피하는 과목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메디컬을 가는 학생만 모일 과목이 좀 보여요. 근데 그런 과목들이 몰려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이번에 절대평가로 가지 않고 상대평가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탐과 사탐의 일부 변별력을 좀 잃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 있는 과목들이 좀 남아있고 거기다가 메디컬 학생들이 소수만 들을 과목들이 과탐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이 과탐과 사탐의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내용, 수능 선택 과목에서 심화수학 과목은 신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 심화수학, 신설할지 말지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던 과목이죠. 현재 수학이 공통으로 바뀌면서 공통수학에서 보는 내용이 옛날 입시체계로 봤을 때는 수상하, 수원2 정도에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과 기하가 빠져버리게 되는 건데요. 그 미적과 기하를 포함하는 이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이번에 만들지 말지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다? 만들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수능에서는 미적과 기하는 없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그 외에는 교육부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한 원안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해서요. 이 위에 두 가지 변화를 해라라고 권고한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 시한은 괜찮은 것 같다. 그냥 유지를 해라라는 부분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단순히 위에 두 개만 권고를 했다면 나머지 내용들은 교육부가 다른데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3번으로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냥 이 두 개만 변경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이렇게 입시가 변화한다면 우리의 입시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 1번과 2번이 단순히 어떻게 변화했다 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권고했는지 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번은요. 대입 안정성 확보하면서도 고교 학점제의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는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요. 아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때 과목의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내신을 따기가 너무 힘들면 내가 그 과목을 듣고 싶더라도 그 과목을 듣지 않고 조금 더 내신 따기 쉬운 과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내신을 매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신에 부담이 없이 정말로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해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합 선택 과목만 그게 해당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학생의 선택권이 아주 많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변별력과 학생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절충해서 요 정도 선에 머물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화 수학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 수학 과목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능에서 심화 수학 과목을 신설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뭐 여기서 다른 미사역은 다 빼놓는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심화 수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심화 수학에는 아까 미적 기하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미적 기하를 그러면 앞으로 수능에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이 야, 그러면 미적과 기하를 수능에서 안 보면 대학이 학생들을 수능으로 뽑게 되면 미적과 기하를 하나도 모르는 애더라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좋은 대학에 공대라고 할지라도 미적과 기하가 안 되는 애를 뽑아서 올 수도 있게 되는 거네? 그러면 대학이 정말 공부시키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공정한 입시가 맞아?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교육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그거 고등학교에서 어차피 공부하는 거잖아. 그리고 대학이 그 고등학교의 평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이해가 가지 않죠. 대학이 정시로 학생을 뽑는다는 거는 이 수능 성적만 보고 뽑는 거고 이 수능 성적만 보고 뽑는데 이 수능 성적에 미적과 기하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미적과 기하를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는 뭐라고 해요? 야, 그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인지적인 충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로 살펴봐야 되냐고 하면요. 정시에서 앞으로는 대학들이 생활기록부를 보게 될 거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가 2023년부터 정시 전형에서도 생활기록부 플러스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죠? 자, 거기에 더해 2025 대입부터 고려대학교가
일부 전형에서 정시에도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요. 그리고 2026 대입부터 연세대학교가 정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를 반영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명문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정시에서 생활기록부를 반영을 하고 그 생기부에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과 함께 반영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28 대입부터 정시에서 아주 많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 플러스 생활기록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수능에서는 미적과 기하를 보지 않지만 대학들은 정시에서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적과 기하를 들었는지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게 이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인 거고, 이 국가교육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문단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앞으로 수능 수학의 변별력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적 기하 못 볼 것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미적과 기하 보고 싶어 할 것이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들도 그거 알고 있다. 그럼 앞으로 대학들은 특히 2028 대입부터는 정시에서 생활기록부를 볼 것이고 뭘 보냐? 우리 학과, 우리 대학에 오기 위해서 적절한 과목을 들었는지를 이 생기부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다수의 아주 많은 명문대들은 정시에서도 생기부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예측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사실 여기서 좀 넘겨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수능에서는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건 옛날과 똑같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수능에서는 변별력이 좀 줄어들 것이다. 거기다가 정시로 가더라도 대학을 가는데 생기부가 중요해질 것이다. 지금은 서울대 정도에서만 정시에서 생기부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 2028 대입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땐 근데 대학들이 이렇게 한 번에 2028에 다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이 한 2026 대입, 2027 대입부터 점진적으로 명문대들은 정시에서 생기부를 반영해 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때 생기부 버리고 정시 준비한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되면 대학을 정시로도 가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3년 내내는 그냥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든지 생기부 열심히 만들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기본 베이스로 수능 치는 거고, 잘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오면 재수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왜? 정시에서 생기부를 보니까 생기부가 안 좋으면 뭐다? 수능 성적을 아무리 올려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다. 그런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좀 넘겨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이고 제가 그 분석하는 자료 놀리겠지만요. 이 윤곽은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나온 자료들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특히 2024년 2월 달에 제가 최종 자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한 번 더 분석해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플랜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